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조용한 질문이 태어났다. 그날의 콘서트는 환호와 박수로 가득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노래도 퍼포먼스도 아니었다. 수많은 관객이 숨을 고른 채 바라본 것은 한 장의 손편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짧은 말이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이 자리였을까? 이 질문은 아직 끝까지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이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서울의 공연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하나의 파도처럼 번졌고 무대 위에 그는 그 파도를 정확히 조율하고 있었다. 장구 소리와 노래는 익숙했고 관객의 반응도 예상 가능한 흐름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연의 한가운데에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조명이 낮아지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부터는 준비된 연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손편지는 길지 않았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온 한 인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닦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이어졌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졌던 이야기였다. 웃음처럼 흘러간 그 고백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울리게 되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단순한 미담도 가벼운 해프닝도 아니다. 한 예술가가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었고 그 선택은 정확히 지금이라는 시간과 맞물려 있었다. 왜 그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을까? 왜 더 이른 때도 더 늦은 때도 아닌 이 무대였을까? 이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이제 그가 걸어온 길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 한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언제나 조용하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지금처럼 무대의 중심에 서기 전에도 그는 늘 관객 앞에 있었다. 장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방송과 지역 공연을 오가며 자신의 자리를 넓혀갔다. 그 과정에서 관객이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성실함이었다. 무대 위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과 끝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그리고 관객을 향한 예의가 그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대중은 그를 일정한 틀 안에서 이해해왔다. 장구를 치는 가수, 트로트의 현장에서 힘을 주는 목소리, 그리고 항상 밝은 표정. 이 익숙한 이미지 속에는 질문이 끼어들 틈이 많지 않았다. 공연장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반복되어도 사람들은 크게 묻지 않았다. 무대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선택을 존중했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늘 음악과 박수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대중음악의 오래된 관습과도 맞닿아 있다. 무대 위의 사적인 이야기는 최소화되고 결과와 퍼포먼스로 평가받는 환경. 특히 직접 관객을 만나는 트로트 공연에서는 감정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과거가 공연의 집중을 흐릴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는 말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고 박서진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무대는 변화를 맞았다.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자신만의 구성을 더하기 시작했다. 노래 사이의 멘트가 길어졌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늘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웠다. 수많은 공연을 통해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관객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그 반응을 세심하게 확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손편지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잠시의 간격을 만들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박서진이 공연 중반에 손편지를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가장 열기가 높아진 시점이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는 순간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무대 연출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편지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준 시간에 대한 인식. 그러나 이 단순함이 오히려 힘을 가졌다. 관객은 한 사람의 현재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을 떠올렸고 그 시간 속에는 말해지지 않은 장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감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글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것은 오랜 침묵의 끝이었다. 이 고백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맥락에 있었다. 이미 관객은 그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말은 과거를 드러내기보다 현재의 선택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왜 지금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생겨났다. 이 장면은 외형의 변화보다 더 큰 의미를 남겼다. 무대 위에서 말해지지 않았던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관객 역시 그의 이야기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다. 그날의 선택은 그래서 가능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다음 장면을 향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연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무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박수의 리듬은 여전했지만 관객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오래 무대에 머물렀다. 박서진은 노래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늘렸고 그 간격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감정을 쌓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지금 이 무대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직감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손편지가 낭독되던 순간 공연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종이에 적힌 문장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관객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처음 그의 노래를 들었던 순간 작은 행사장에서 마주쳤던 얼굴,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응원하던 밤들. 편지는 특정한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시간을 불러냈다. 그 공통의 기억이 객석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편지가 끝난 뒤 박서진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 짧은 정적이 이 공연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웃음을 섞어 말을 이었다. 과거 선글라스를 자주 쓰고 무대에 올랐던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설명은 길지 않았고 톤도 가벼웠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농담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관객은 그 웃음 속에 담긴 시간을 느꼈다. 이 고백이 특별했던 이유는 내용보다 맥락에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외형이나 선택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다. 많은 공연과 방송을 거치며 이미 신뢰를 얻은 상태였다. 그렇기에 이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리처럼 받아들여졌다. 지금의 자신을 만들기까지 지나온 과정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장면이었다. 관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웃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숨을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이 터진 이유는 고백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타이밍이 감정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손편지를 통해 마음이 풀어진 상태였고 그 위에 덧붙여진 한 문장이 마음을 건드렸다. 이 장면에서 작은 반전이 일어났다. 많은 이들이 외형의 변화나 고백의 사실에 주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공연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였을까?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향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의 선택이 즉흥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이후 다시 노래로 돌아갔다. 그러나 무대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노래의 가사는 다르게 들렸고 박수의 밀도도 달라졌다. 관객은 하나의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건넌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이 변화는 무대의 중심에 있던 그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객석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 순간은 그의 경력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곡 발표보다 더 오래 남을 장면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했을 때 생기는 울림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였다. 그날의 고백은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이자 앞으로의 무대를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공연이 끝을 향해 갈수록 관객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환호 대신 집중이 자리를 채웠고 그 집중은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집중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연의 후반부로 접어들자 무대 위의 조명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 강한 색은 줄어들고 얼굴에 윤곽이 또렷이 드러나는 빛이 중심을 잡았다. 박서진은 무대 중앙에 섰고 마이크를 한 손으로 낮게 쥐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관객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 장면을 오래 남게 만들었다. 그가 내뱉은 말은 길지 않았다. 과거를 모두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지금의 자신이 무대에 서기까지 필요한 선택들이 있었음을 담담히 전했다. 그 톤은 고백이라기보다 정리였다. 이 순간은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언어로 놓아두는 자리였다. 그래서 관객은 판단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면이 강한 이유는 연출이 아니라 대비에 있었다. 앞선 퍼포먼스에서 쌓아올린 에너지와 감정이 한순간에 가라앉았고 그 공백을 진솔함이 채웠다. 화려함을 내려놓은 뒤 드러난 얼굴은 더 또렷했다. 이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했을 때 생기는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관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고 서로의 반응을 살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박수를 보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밀도는 높았다. 그 박수는 응원의 표시이자 이해의 신호였다. 무대 위의 선택이 객석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파동이었다. 이후 이어진 노래는 이전과 다른 결을 띄었다. 가사의 한 줄 한 줄이 개인의 이야기로 들렸고 호흡의 간격이 더 분명해졌다. 박서진은 노래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객석의 반응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공연은 하나의 대화가 되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짧은 정적이 생겼고 그 정적은 다음 박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날의 장면은 공연장 밖에서도 의미를 남겼다. 팬들은 화려한 순간보다 이 고요한 장면을 더 오래 이야기했다. 선글라스를 벗던 순간 손편지, 이후의 침묵 그리고 그 다음의 노래. 이는 하나의 서사로 기억되었다.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선택이 남긴 흔적이었다. 후반부의 무대가 끝나갈 즈음 박서진은 다시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말은 많지 않았고 표정은 차분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더 설명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미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절제는 그날의 메시지를 완성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남기는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결말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관객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여운이 남았고 생각이 이어졌다. 무대 위의 고백은 과거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장면은 한 공연의 일부를 넘어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 신호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진다. 공연이 끝난 뒤의 공간은 언제나 다르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흩어져도 어떤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의 무대 역시 그랬다. 환호가 잦아든 자리에는 고요가 남았고 그 고요 속에서 관객은 각자의 속도로 숨을 고르며 방금 지나온 순간을 되짚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박서진이 꺼낸 말은 크지 않았다.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절제는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판단을 요청하지도 않는 태도는 관객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었다. 이해할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장면은 강요가 아닌 공감으로 남았다. 이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는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시점이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순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꺼낸 선택.
그것은 용기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었다. 관객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건너온 동반자로 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인식의 변화가 무대를 바꾸었고 관계의 결을 바꾸었다. 공연장을 나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했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화려한 장면보다 조용한 순간이 더 오래 남았다는 점에서 그날의 무대는 성공적이었다. 예술가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신뢰는 태도로 쌓인다. 그날의 선택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했다. 이제 질문은 관객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가?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건넬 것인가? 이 질문은 특정한 공연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리로 확장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여운을 혼자 두지 말고 나누어 보길 바란다. 공감은 공유될 때 더 오래 살아남는다.